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7가지 지혜. 1. 시간이 흐르는 것에 그만 신경을 쓰고 시간처럼 꾸준히 그러나 멈추지 말고 가라. 2. 완벽한 때와 공간은 이제 그만 찾고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 3. 망설이는 자는 자유, 평등, 정의를 외치지만 일단 시작한 자는 아무것도 외치지 않고 집중한다. 4. 시작하기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다. 시작하면 점점 완벽해진다. 5. 시작과 끝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을 끝나는 날까지 잊지 말고 기억하자. 6. 스스로 시작하면 상황을 만들 수 있지만 때를 놓치면 상황에 맞는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7. 모두의 시작이 다 같은 건 아니다. 끝까지 갈 에너지를 다 채우고 떠나라. 열정은 외치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것이다. 되는 일이 없는 날 낭독하면 희망이 생기는 말. 1.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러나 보다. 2. 이건 역시 잘 되기 위한 과정이야. 3. 안 될 게 뭐가 있어? 4. 첫 발이 어려울 뿐 점점 나아질 거야. 5.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국 해내더라. 6. 겨우 한 번 실패했을 뿐이야. 7. 틀린 게 아니야. 배워야 할 걸 찾은 거지. 8. 내 기분은 내가 정하는 거야. 9. 나는 꼭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날 거야. 10.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면 결국 도착할 거야. 꾸준한 게 진짜 무서운 이유. 저는 지난 16년 동안 괴테가 쓴 책만 1년에 한 권 읽었습니다. 16년 동안 다른 책은 아예 읽지 않았으며 괴테가 쓴 책만 한 권을 365일 반복해서 읽은 셈이죠. 16년 동안 괴테의 책을 16권 읽으며 저는 80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것도 한 분야가 아닌 10개의 분야에 대한 글을 썼죠. 괴테 한 사람이 저에게 10개의 카테고리와 80권의 책을 선물한 셈입니다. 가끔 저는 무술을 떠올리면 바로 생각나는 이소룡을 생각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죠. 나는 10,000가지의 발차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다. 다만 한 발차기를 10,000번 연습한 사람이라면 두렵다. 그의 말에서 우리는 꾸준히 하나만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죠. 다 좋다.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이 쓴 책을 1년에 한 권만 읽으면서 어떻게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설립할 수 있겠나? 그리고 발차기 기술이 하나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승부에서 이길 수 있겠냐?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주의 비밀에 가까운 진리 하나를 들려주고 싶네요.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16년 동안 16권만 읽으면서 과연 제가 하나의 분야만 알게 되었을까요? 발차기를 하나를 10,000번 연습하면 과연 그 발차기 하나만 배우게 될까요? 이소룡이 10,000가지 발차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두렵지 않다고 한 이유는 그 10,000가지 발차기는 누군가에게서 배운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발차기를 10,000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지겹게 반복한 그 하나의 발차기를 통해 스스로 9.999개의 발차기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만개의 발차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배운 것에 불과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스스로 터득한 것이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생기죠. 제가 한 권의 책만 365일 읽으면 과연 그 책에 있는 지식만 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식을 스스로 깨달으며 거기에 없는 지식을 짐작과 통찰로 깨우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10개의 분야, 80권의 책은 그렇게 탄생한 거죠. 이게 꾸준히 반복하는 삶이 진짜 무서운 이유입니다. 스스로 믿는 것을 찾으세요. 그리고 꾸준히 반복하세요. 때로 우리에게 가장 큰 재능은 꾸준한 반복에서 나옵니다. 그 가능성을 믿고 시작하세요. 그토록 여러분의 미래를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아이를 돌보느라 너무 오래 서 있거나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이게 뭐지? 얼굴에 뭐가 생겼네.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래도 피부 좋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문득 바라본 거울 앞에 검버섯이 핀 낯선 얼굴이 보입니다. 돌아보니 그랬습니다. 나는 내 얼굴을 바라볼 시간도 없이 조금의 여유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검버섯이 핀 내 얼굴의 생각만큼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키우며 사는 힘겨운 나날은 내 섬세했던 감정도 무디게 만듭니다. 갱년기의 고통과 검버섯 따위는 바로 잊고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반찬이 맛이 없다고 하면 어쩌지? 어제 산 옷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쩌지? 아이가 친구랑 잘 놀지 못하면 어쩌지? 매일 아이 걱정은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지만 정작 내 걱정은 조금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나도 미치도록 아픈데, 이렇게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바보처럼 나는 나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아이 몸에 예쁜 옷을 입혀주고 아이 입에 맛있는 음식을 넣어주며 그렇게 사는 것이 유일한 행복이라고 굳게 믿고 살았던 세월이 참 길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내 자존감은 처참하게 무너졌죠.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하루하루 무엇을 하며 사는 걸까요? 가끔 여유도 찾아왔지만 그럴 때면 또 바보처럼 이런 생각에 힘든 몸을 쉬게 두지 않았죠. 바쁘지 않으면 괜히 불안해. 지금 뭐라도 해야겠어. 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와도 나는 내게 휴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을까요? 얼굴에 작은 뾰루지가 하나 생겨도 걱정하던 당신은 어디로 가고 얼굴에 검버섯이 핀 것도 모르고 오늘 하루도 집안일에 전념하는 당신만 남았나요? 그런 당신께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당신 고생하며 산 거 다 알아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죠. 육아의 끝은 결국 자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자신을 놓지 않고 유지한 사람만이 이 힘든 시간을 웃으며 간직할 수 있죠. 당신은 생각보다 더 괜찮은 부모입니다. 그 멋진 사실을 매일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매일 글을 쓰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엄마들이나 아빠가 있다면 태그나 리그램으로 이 글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말하죠. 도움이 된다면 제 글에 저작권 따위는 없습니다. 늘 제 안에 있는 가장 값진 것만 담아서
처음 마음으로 글을 쓰겠습니다. 또한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언제든 마음껏 제 글을 공유하시고 여기저기에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환영합니다. 그렇게 활용하신다면 제 글에는 저작권 따위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쓴 글이니까요. 늘 행복하세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행복하겠습니다. 김종원 작가, 육아맘 책 요가, 부모교육, 자녀교육 홈스쿨링, 교육, 강의 강연, 늘 사랑합니다. 고1 아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좋은 부모는 아이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들려준다.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란다. 아이는 부모가 전한 신뢰의 눈빛을 평생 기억한다. 그 과정의 반복이 한 사람의 가치를 빛나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